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령입니다. 우리 영양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증진인데, 건강 유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주는 주식이죠. 사료가 될 수도 있고, 자연식, 신선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먹는 식품을 통해서 건강 유지를 우리가 도모하는 것, 그리고 영양제 급여를 통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영양의 어떤 목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식으로 먹이는 경우에 사료를 먹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료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고 정말로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우선 그런 안 좋은 사료를 어떻게 솎아내는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주식이 아님에도 주식으로 광고하는 사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를 보지 말고 우리가 제품을 바라보면서 주식으로 급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주식이라고 한다면 영양균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여러 식재료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장기간 급여가 가능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 원료들만 있거나 또는 영양균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전부 다 간식이라고 보시고 주식으로 먹이면 안 됩니다. 가끔씩 간식으로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사료를 봤을 때 뒤에 라벨이 있거든요. 그때 법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 원료입니다. 두 번째는 등록 성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겠다.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관리를 받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의하면은 반려동물용 사료는 현재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구분되어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미사료는 식물성 원료, 우리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또는 일부 미네랄이 좀 포함된 경우에는 단미사료로 등록하는 거고, 보조사료는 비타민, 효소, 유산균, 효모, 그리고 보존제나 결착제, 유화제 같은 그런 보존과 직결된 성분들이 들어간 것들을 보조사료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배합사료는 단미사료 더하기 보조사료를 얘기하는 거고, 배합사료로 등록되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사료 뒷면 라벨에 칼슘과 인이 법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배합사료가 아닙니다.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급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미사료에는 비타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로 반드시 급여해야 되는 영양소인데, 이게 보조사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미사료라고만 등록되어 있으면은 주식으로 평생 급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으로 급여하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도 필요한데, 수분은 따로 마시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료를 평가하실 때. 그래서 필수 영양 성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영양 성분은 단백질, 지방, 지방 중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 비타민들이 골고루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의 경우는 사람에서는 좀 중요시할지 모르겠지만은 반려동물에서는 필수 영양소가 아니고, 탄수화물 중에 예를 들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기능을 기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넣어줘도 되는 그런 비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미사료에 포함이 되고, 비타민은 보조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는 주식으로 오랫동안 급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합사료라고 등록이 돼 있다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급여할 수 있는 후보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합사료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일부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료의 명칭 및 형태로 혼합성 단미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미사료이기 때문에 비타민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료를 보면은 사용한 원료의 명칭이라고 적혀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닭고기, 고구마, 양배추,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비타민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단미사료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로콜리나 이런 데는 비타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비타민 D라든가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결핍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비타민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 성분을 보시게 되면은 조지방, 조단백, 수분, 조섬유, 조해분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칼슘과 인이 빠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과 인은 배합사료로 등록할 때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단미사료로 등록하면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배합사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칼슘과 인을 표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기가 안 된 경우라면은 배합사료로 등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급여할 수 없고 간식으로 급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를 보면은 주식 단독 급여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제품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급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살펴보신 그런 원료들에는 칼슘원이 없어요. 성장기 자견인 경우에는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동안 뼈 형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인데, 이 칼슘이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원료로는 칼슘 제공이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 발달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제품은 성장기 자견에는 급여하시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급여해 주세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들어있는 원료들은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이는 상업 가공 사료들 있죠. 그런 알갱이 사료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원료의 수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료만 가지고는 상식적으로도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급여가 좀 어렵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칼슘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견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라벨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캔 사료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등록 성분량과 그리고 사용 원료입니다. 이거는 이 캔 사료에는 칼슘과 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합 사료로 등록되어 있는 사료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원료를 보게 되면은 육류가 칠면조, 참치, 치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구화검이 있습니다. 구화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착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캔 사료다 보니까 좀 결착시켜야 되는 그런 제재예요. 결착시키는 용도의 보조 사료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단미 사료와 함께 보조 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배합 사료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칠면조, 참치, 치킨 요 세 가지만 평생 급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의 결핍이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가 얼마나 다양한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제품은 배합 사료입니다. 그러므로 주식급여 가능 사료의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료가 육류만 세 가지 딸랑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배합 사료로 등록되어 있고 칼슘과 인이 표기되어 있지만은 주식으로 불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간식으로 급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또 여기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제품 성분을 보면 칼슘과 인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배합 사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도 기존에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필수 미네랄은 아연, 요오드이고 그 필수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칼슘의 경우에는, 그리고 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칼슘과 인이 굉장히 높게 들어있어요. 칼슘의 경우는 소형견의 경우 건조물 기준으로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은 1.6%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칼슘과 인이 최대 허용량을 넘어서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먹이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쉽게 간과하는 그런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는 훈련을 하시면은
좀 주식으로 급여할 수 없는 사료를 판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료로 먹인다, 주식으로 먹인다라는 거는 영양균형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양균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원료의 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연식 같은 경우에 원료의 질적인 부분은 일반 상업 가공용 사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원료의 질적인 부분과 주식으로 먹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영양 균형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놓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별로 안 좋은 접급 사료를 솎아내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원료의 질적인 요소거든요. 그 원료의 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식으로 급여할 수 없는 사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배합 사료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주식으로 급여할 수 있는 후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배합 사료는 반드시 칼슘과 인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칼슘과 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료들은 주식으로 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배합 사료라 하더라도 원료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주식으로 급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히 실수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아연, 요오드, 비타민 D, 칼슘, 인입니다. 이 영양소가 들어있는 원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별도로 그 영양소들을 보조적 방법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여러 영양소들이 충분히 거기 들어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라벨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 제조사에다 문의하는 방법이겠죠. 어떤 특정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조사에 문의해서 그 함량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